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강들은 하구가 거의 막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다로 흘러드는 강과 하천 465개 중에 절반 가까운 228개가 바다와 단절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 하구뚝에 대한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박찬재 처장 모시고 하구뚝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대로 계속 두어도 괜찮은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강과 하천은 대부분 서해와 또 남해로 흐르고 있죠. 그런데 강과 하천 모두 하구뚝으로 많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큰 강만 이제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네. 이런 이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뭐 섬진강, 뭐 형산강, 또 동해로 흐르는 이제 강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강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그 바다로 이어져 있는 강과 하천이 한 460여 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동해보다는 서해와 남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산악지형이 이제 동쪽에 있고 그것이 이제 동고서저이다 보니까 이제 서해와 남해로 이제 강과 하천이 이제 많이 바다와 연결이 되고 이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서남해안에 있는 그 강과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임진강, 그다음에 섬진강, 남해 쪽으로 흐르는 이제 섬진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금강이나 영산강, 또 부산 쪽의 낙동강 할 것 없이 거의 뭐 상당 부분이 그 바다와 이 강이 단절되고 네. 그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이것이 애초에는 뭐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또 간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그 개간도 하고 간척하고 매립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뭐 공업 용수, 뭐 도시 지역의 또 생활 용수 공급, 심지어는 이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바닷물이 강물이랑 만나면서 이제 그 불어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또 네. 침수 피해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바닷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구뚝을 만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큰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질도 상당히 이제 오염되고 또 토사가 이 뚝으로 인해서 막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해안이나 연안으로 흘러가지 못해서 뭐 해안 침식이라든지 연안 쪽의 생태계도 파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된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네. 수질 오염 문제도 아주 극심한, 그다음에 이제 경제 비용도 계속 늘고 수질 개선 비용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재검토, 재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와 문화도 살리면서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일거 뭐 삼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석삼조 이상의 네. 효과를 가져올까에 대한 고민을 뭐 오래전부터 해오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구뚝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제 바다와 강이 만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었지만 이 녹조 같은 수질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모든 그 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의 흐름이나 이제 물의 흐름을 막게 되는 이 뚝, 이제 하구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구댐이죠. 이 댐으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지고 퇴적물이 계속 쌓이고 그것도 이제 깨끗한 물만 계속 흘러들면 괜찮은데 이제 뭐 공장 폐수라든지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네. 이런 오염원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 바닥은 이제 뻘층을 이루면서 심지어는 그 뭐 온이층이라고 하는데요. 폐수 온이층 아주 오염된 이런 그 퇴적층이 계속 쌓이면서 수질 오염, 녹조 발생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나 부산 낙동강 같은 경우는 그 부산권의 식수 공급을 위해서 치수원으로 이 낙동강 하구 쪽의 물을 계속 치수해서 공급해 왔었는데 이 녹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상류로 계속 그 치수원을 옮겨가는 거죠. 더 맑은 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이제 수질 오염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뭐 해외 많은 나라들도 이 수질 관리가 도저히 그 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이 수문을 열어서 해수를 유통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홍수 피해를 오히려 키운다라고 하는 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악영향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물을 계속 가둠으로 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인근 지역에 또 홍수 피해를 가져온다거나, 그 외에 또
그 좋은 영양 물질이라든지 토사 이런 것들이 연안이나 해안으로 공급되지 못함으로 해서 그 해안이 침식되거나 연안의 많은 어족 네. 자원들이 이제 줄어들고 파괴되는 이런 이제 영향들이 계속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네. 이 하구뚝을 만들 당시만 해도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편익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손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구댐에 의한 이제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갯벌과 농업을 놓고 보더라도 갯벌이 농업의 가치보다 특히 경제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생태 가치는 물론이고 훨씬 높다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밝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갯벌이 갖는 그 하구가 갖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 뭐 해수와 담수가 그 만나면서 기수역이라고 하는데, 이 짠물과 민물이 만나면서 또 이 농도가 곳곳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종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면서 상당히 역동적이고 지구상의 아주 특성이 아주 유일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로도 지구 환경이 이제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이 바로 이 하구 기수역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생태 복원을 하고 해수 유통을 해서 바다와 강을 연결하고 물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나 그 이 기수역을 통해서 그 뭐 어족 자원도 그렇지만 그 최근에 이제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제 관광 또 심미적인 효과, 아름다운 해안선 또 이런 곳을 또 회복시킨 곳이나 생태계를 또 회복하고 복원시킨 곳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이곳에 많이 또 다시 거주하고 관광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구뚝을 없애서 해수를 유통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용수 확보 등을 위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요. 연구와 함께 또 선택을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지역과 지역 간의 하구뚝으로 인해서 상단에는 또 이제 길을 내놓고 해서 뭐 지역 간의 이제 교통 편익도 이제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하구뚝을 개방을 하거나 해수 유통을 시키면 또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농업용수로서 이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피해도 얘기하고, 또 이제 해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피해가 있다 뭐 이래서 상당히 이제 뭐 반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하구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또 어업 생산량도 높아지고 생물 다양성도 높아지고 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태적으로 훨씬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이상 이런 편익이나 그 좋은 점들을 서로 좀 살려가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라든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또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낙동강, 그 금강, 영산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외에도 많이 막혀 있는 방주제로 인해서 막혀 있는 뭐 화성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당히 많은 호가 담소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좋은 성공 사례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하구뚝 건설은 본래의 목적과 같이 용수 확보 등 그 활용도가 높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구뚝의 건설로 호수는 심각한 수질 오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해나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개발 행위는 충분한 연구와 상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